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의 혁명이 온다. 2030년 정도가 되면 현존하는 자동차가 거의 소멸하고 대부분 무인차, 대부분 전기차, 그리고 날아다니는 나르는 자동차, 거기에다가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고 1200km로 달리는 하이퍼루프가 나와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도심에서 전 세계를 진짜 서너 시간 만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항공산업이라든가 공항이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프린트하기 시작한 게 벌써 5, 6년 전이고, 이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12인승의 무인 버스,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AI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무인 버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것도 순식간에 프린트를 해요. 10시간 만에 프린트를 하고 1시간 만에 조립하는 이런 무인 버스가 나왔고,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는 것은 달파라고 미 국방연구원에서 돈을 연구비를 주어서 VTOL explain이라고 해서 이미 2013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품이 나왔습니다. 릴리움사, 이게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든 이런 뮌헨의 기술대학교입니다. 여기에서 특허도 받았고 이미 상업용 제품까지 나와서 도로에서 비행기가 뜨고 날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이퍼루프는 지금 현재 실험에 성공했어요. 1200km로 달리는 이게 진공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나르는 자동차는 이미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교통의 신기술들이 나와서 사람들은 점점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차는 12인승 무인 버스입니다. 무인 버스인데 2016년 6월 20일 날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무인 버스 또 자율주행 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석이 없고요. 운전대도 없고, 깨끗합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빨간 불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어디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로 3가, 종로 7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찾아갑니다. 12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령 예식장에 갔다가 우리 가족이 택시를 나눠서 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버스 한 대를 불러요. 종로 3가 13번 포인트에 와주세요 라고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3분 또는 10분 만에 이미 도착을 하는 거죠. 이것을 프린트하는 데는 거의 10시간 정도 우리가 프린트를 하게 되고, 이 프린트를 해서 다 같이 끼워 맞춰가지고, 그죠?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데는 한 12시간, 13시간이면 되고, 이러면 올리라는 것이고, 이런 버스가 나왔을 때 교통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무인 버스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되어줍니다. 달파에서 또 기본적으로 미 국방연구원은 6, 7년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연구기금을 주어서 많은 대학팀들이 수직 상승, 수직 하강 하는 이런, 지금 헬리콥터는 있어요. 당연히 헬리콥터는 수직 상승해서 날아다니지만은, 인원수가 100명을 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 상승하는 VTOL explain이라 그래요. VTOL, 날아다니는 수직 상승하는 이런 비행기가 시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제품은 봉 떠서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림에 보다시피 수많은 프로펠러가 있어요. 이게 제품으로, 실제 상업용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독일에 있는 뮌헨의 기술대학교가 만든 릴리움 컴퍼니라고, 이 시제품은 5월 9일에 나왔습니다. 2016년 5월 9일에 시제품이 나와서 이미 날아다니고요.
지금 현재는 뭐 4인승, 5인승 뭐 이런 정도죠.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아무도로 무슨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신촌에 있는 무슨 광장 모든 곳에서 그죠. 잔디밭에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봉 떠서 날아가니까. 옥상 위에서도 날아갑니다. 옥상 위에서도 날아가면 왜 우리가 2시간, 3시간 공항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지금은 조그맣게 나와서 5인승, 6인승이지만 100인승, 200인승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공항이라든가 활주로라든가 공항의 규모가 뭐 현존하는 공항도 너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공항을 더 크게 늘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6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이 5년, 10년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이런 공항은 지금 시작하면 5년, 10년 후에 공항이 다 완공이 되죠. 완공되기 전에 이미 이런 비행기들이 그죠 상업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상 진공입니다. 진공 자기 부상 열차가 나와서 이 진공 자기 부상 열차는 너무 가벼워요. 뭘 쓰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철강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핀이라든가 아주 가벼운 새로운 신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받침대라 그러죠. 우리가 이 위에 차가 지나가면 그것을 홀드하기 위해서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가 그죠 여기 뜨문뜨문 있을 수 있는 거고 아주 가벼워서 갓길 기차 갓길 그다음에 도로 갓길 고속도로 갓길에 그냥 세우면 돼요. 도로를 따로 닦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재 KTX 건설 비용의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런 정도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가죠. 눈으로 보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고요. 이 아이디어는 2013년에 나왔습니다. 2013년에 하이퍼루프라고 수십 년간 자기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놓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ATM이라고 해서 디자인 하이퍼루프의 디자인 컴피티션 해서 경쟁을 시켜서 여기에서 MIT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MIT 학생들이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니까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페이스X의 하이퍼루프라는 이런 디자인을 디자인상을 2월 2일 날 줬고요. 진공 자기 부상 열차. 요 열차는 뭐 스피드가 1200km, 1400km 정도 되는 이런 열차입니다. 이미 하이퍼루프는 K밸리에 LA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K밸리에서 공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 놓고 운행을 실습하고 있고요. 이게 오픈소스로 내놨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연구했는데 이거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 기술을 내놓을 테니까 이 기술을 발전시키시오. 빠른 속도로 해서 회사가 뭐 서너 개가 더 나왔습니다. 하이퍼루프 1, 뭐 하이퍼루프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줄기로 ET3라는 회사는 지금 20년 됐는데 6,000km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진공 자기 부상 열차가 6,000km 달리면 비행기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왜 타느냐? 앞으로 비행기 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공장을 이미 만들어 놓았고 개념은 그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기 알라스카에서 베링 해협을 뚫어요. 베링 해협을 뚫을 때 막 기계가 들어가서 굴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관을 만듭니다. 이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을 만들어서 접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방수가 되게 접착을 시키는 이런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나와서 관만 그죠 수천 개를 만들어서 접착을 시키고 밀어넣고 접착시켜서 밀어넣고 방수되게 해서 밀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2년 만에 베링 해협을 우리게 뚫을 수가 있다 지나갈 수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탄다면 베링 해협까지 가서 베링 해협을 통과해서 남미 북미 이렇게 가는 거죠. 서너 시간대, 뭐 두서너 시간대에 달리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면
왜 비행기 타러 2시간 가서 거기서 수속하는데 뭐 서너 시간에 비행기 12시간 타고 가서 그죠? 내려서 저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교통이 순식간에 바뀌는 이런 시점이 바로 저희가 2020년 정도 되면 하이퍼루프가 이미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2013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오픈소스로 내 기술 다 내놓겠다라고 해서 도심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이런 하이퍼루프라는 열차가 나오고 이미 이 사람들은 터미널까지 다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도심에 터미널이 지나가면 우리가 공항까지 가는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시간을 그냥 우리 옆집에서 옆 동네에서 그죠? 타고 가는 아주 뭐 너무나 빨라서 생활이 윤택해지는 이 시대가 2020년 정도 다가온다라고 봅니다. 이게 하이퍼루프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사장이고요. 일란 머스크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량이라 그러죠. 교량 위에 하이퍼루프가 지나가는데 하이퍼루프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아주 교량의 다리가 그죠 뜨문뜨문 아주 얇게 서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움직이는 화면인데 지나갑니다. 이게 1200km 지나가면서 튜브가 진공으로 되어 있는 관 속으로 지나갑니다. 튜브에는 물론 공기가 있고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튜브는 일상적인 거지만 진공관으로 갔을 때는 진공이기 때문에 압력이 없어요. 저항이 없죠. 그래서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쓰거나 전기를 쓰거나 필요가 없어요. 교통 가격이 거의 제로 무료화됩니다. 앞으로 교통은 거의 굉장히 저렴해진다, 거의 무료화가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일란 머스크가 주장을 했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보통 비행기를 타면은 뭐 1시간 정도, 그리고 차로 제가 몰아봤더니 6시간, 7시간 걸려요. 비행기 값은 60만 원 정도 합니다. 600불 뭐. 자, 이것을 30분 만에 3만 원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교통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움직이는 함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 열차는. 왜냐하면 속도가 1200km로 시작해서 우리 KTX가 지금 300km예요. 1200km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이 그죠? 진공관 속으로 튜브가 슉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이퍼루프1이라는 이런 회사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퀘이밸리에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500억 정도, 500억이면 예산으로서는 크게 많지 않죠. 를 지금 완성시키겠다. 2018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요 튜브 속에 앉아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제가 실제로 ET3에 가서 타봤습니다. 모델이죠. 너무 가벼워요. ET3는 데릴 오스터가 회장인데 제가 회장 옆에 앉아 있죠. 지금 녹색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이 관을 둘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둘이 바짝 들 수 있어요.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폴대가 지탱하는 이 폴대가 뜨문뜨문 아주 얇게 세우면 된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순식간에 알라스카까지 날아가니까 달려가니까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고요. 데릴 오스터하고 일란 머스크가 여기에 경쟁 또는 협업 상대자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프린트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2013년부터 프린트 시작했고요. 요렇게 예쁜 요 자동차는 2015년 11월 9일 날 나왔습니다. 40마일을 달려요. 그래서 이 최초로 만든 회사는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것도 프린트를 했습니다. 아주 멋진 이제 금속으로 3D 프린터로 프린트한 거고, 요것은 5월 10일자에 나온 건데
이제 휠체어를 내 몸에 딱 맞게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 뭐 아주, 그죠? 빼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휠체어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자기 몸에 딱 맞게 프린트를 하고 자기의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잘 살려가지고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고요. 비행기조차 이 80%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테슬라가 이미 무인차, 자율주행차, 이 아이 앞에서 움직이는 화면입니다. 아이가 앞에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와서 딱 섭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미 무인차가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 그리고 자동차의 역사는 13년 만에 마차에서 휙 다 바뀌었습니다. 딱 13년 걸렸습니다. 그 시대가 1900년도입니다. 1900년 이게 뉴욕의 피스애비뉴 5번가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2번 찍었어요. 한 번은 1900년도 마차가 지나가고 있죠. 마차 역사 30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차 역사 3000년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요 빨간 요선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뉴욕의 5번가에 등장을 한 거죠. 사람들이 뭐 구경했습니다. 1913년에 마차가 전부 자동차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대의 마지막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 아까 그 자리, 그죠? 아까 처음으로 자동차 한 대가 나왔던 그 자리에 지금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13년 만에 바뀌었어요. 1900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바뀌는 현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모든 차는 전기차다. 모든 차는 무인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무인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구매,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요것은 페르난도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제작한 거고 미래를 보는 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 이 앞에 보면은 전혀 신호등이 없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경찰, 팻말 또는 표시판, 도로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2030년의 모습입니다. 보면 놀랍습니다. 움직이는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변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무인차입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는 라이다라고 여기 인공지능이 너는 부산 가, 너는 대구 가, 너는 신촌 가, 너는 무슨 동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동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비켜가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런 주장을 놀랍게도 한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데 토니 세바입니다.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그다음에 수소발전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한전이라든가 자동차 회사들이 붕괴할 것이다. 2030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사라진다. 그런데 자동차도 사라질 것이다. 현존하는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름 자동차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있어요. 2,000여 개의 움직이는 부품, 돌아가는 부품, 움직이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이 테슬라 전기차로 가면은 움직이는 부품이 2,000개에서 20개로 바뀝니다. 정확하게는 18개예요. 2,000개의 움직이는 부품이 움직이다가 따라가지고 고장이 날 수 있죠. 그런데 18개의 부품으로 바뀌면 고장 날릴 수가 없어요. 고장이 안 나면 결국은 수명이 연장되는 거죠. 자동차 한 대 사서 80년, 100년 쓴다고 하면 자동차가 판매가 안 됩니다. 100년 쓰는데 내가 왜 자동차를 바꾸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무인차가 나오면 무인 자동차는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차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도 우리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특히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사서 96%를 세워놓습니다. 96%를 돈까지 주면서 주차해놔요.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자신이 자동차를 사서 96%돈 주고 세워놓는 이런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10대 중 한 대만 이제 2030년, 2025년 되면 팔릴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붕괴가 온다라고 봐요. 부품이 없어요. 조그맣게 들어가서 자동차 전체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은 무인차를 교육시켜줘요. 무인차는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처음에 사람이 옆에 타고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컴퓨터 비전 센터라는 곳에서 6월 20일자에서 이미 무인 자동차 교습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것도 나왔고, 이런 것은 보면서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는데 보면서 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3시 15분에 이 호텔 앞으로 나를 데리러 와. 그리고 올 때 비욘세 노래 틀고 와.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파킹장, 특히 주차장이 필요 없어져요. 도심의 거대한 주차장들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모든 자동차가 이미 무인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죠? AI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런 변화를 볼 수 있고, 라이다는 1초에 1기가를 받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제 머리는 3기가밖에 안 되는데 1초에 1기가를 받는 이 라이다가 모든 것을 주변을 파악을 하고 지금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무인차 또는 충돌 제어 시스템이 되어서 자동차가 앞으로 사고 제로 이런 형태로 변한다면 그 보험 정책도 지금 막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거의 24조 원 규모의 보험 시장이 미국에서는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앞범프, 뒷범프가 충돌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앞으로 식빵차다. 제가 동그랗게 식빵 잘라놓은 것처럼 식빵차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미 자동차 내부에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 뻗고 누워서 그냥 컴퓨터 보면서 영화 보면서 가는 이런 자동차고, 요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이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차들이 지나가요. 3D 프린터로 만드는 이미 무인 버스까지 나왔고요. 달파는 VTOL 수직 상승 수직하가 하는 이런 비행기가 나와서 앞으로 공항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1200km 달리는 하이퍼루프가 나와서 이 지구촌의 교통혁명을 아주 급속하게 더 빨리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자동차, 테라퓨지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면, 그리고 무인차가 나오면 현존하는 자동차 산업의 80~90%가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인차가 삼키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